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매주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 백서로 함께합니다. 소비자들의 큰 누나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C&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큰 누나? 큰 누나? 글쎄요. 이거 예전 큰 누나. 우리 OECD 이거 여성 저임금 했으니까 이제 달라져야 돼. 예전 큰 누나들은 되게 앞장서서 네. 동생들 다 뒷바라지 해주고 뒤에 뒷일 처리해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전 큰 누나. 제가 여기 넣어야겠어요. 소비자들의 예전 큰 누나 역할을 해주시는. 네네. 그만큼 우리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서 일해주시는 조윤미 대표님이세요. 그 C&I 소비자연구소에서 네. 리서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소비자 관련 설문조사 진행하신다고요? 네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그 리서치 회사들이 다양한 설문조사를 내놓고 있는데 맞아요. 대부분 생활과는 약간 동떨어진 정치 이슈들을 주로 많이 다루잖아요. 맞아요. 프로그램도 너무 과다할 많고. 정도로 뭐 매주 무슨 뭐 지지도가 매주 나오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조사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리서치하고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네. 하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비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리서치에서도 거의 뭐 실비 수준도 안 되는 정도. 네. 두 분 다 사명감을 갖고 사명감을 하시는군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그럼요. 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요 전주, 그러니까 매월 셋째 주에 조사가 돼서 그 다음 월요일 오늘 오전 정도에 이제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처음 YTN에 와서 따끈따끈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생활경제 백서의 이 넷째 주 네네. 이때 우리가 네. 대표님을 모시려고 해요. 네네네. 전 욕심쟁이니까요. 제일 따끈따끈할 때 들어야 네. 되니까요. 자,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주시겠어요? 오늘 이제 통신비에 대한 걸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5G 서비스가 이제 다음 달 정도부터 이제 상용화되고 세계 첫 번째 이제 상용화의 그 무드를 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과연 황금빛 무슨 뭐 좋은 서비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광고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우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그렇죠. 요금이나 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가 이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고 계신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그리고 5G 요금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19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했고요. 19일부터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을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최대 허용유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패널 방식이요? 그건 네네.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소비자들 패널들이 쭉 존재하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설문을 요청하면은 온라인으로 설문을 응답해서 그 1,000명을 이제 취합해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항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우선은 이제 그 지금 통신 요금이 사실은 부담이 뭐 됐냐 안 되냐 뭐 높아졌냐 낮아졌냐 논란이 있는데요. 현재 그 통신 요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냐 물가 대비 그 질문을 이제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느껴지느냐. 그랬더니 통신 요금이 실제로 굉장히 비싸다. 물가 대비 비싸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1.1%예요. 네. 이거는 실제로 통신과 관련된 서비스 요금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고요. 단말기 가격이 항상 같이 사실 통신비 낼 때마다 같이 부과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84.6%가 비싸다. 통신비는 71% 정도, 단말기는 84% 정도. 그러니까 다들 단말기 엄청. 가격이 훨씬 더 사실은 비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비싸요. 실제로 지금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고급화되면서 거의 100만 원대를 유지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좀 저렴한 거 쓰고 싶어도 그러면은 뭐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다양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비싼 스마트폰을 안 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PC라든가 컴퓨터,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은 출시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요.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지금 노트북 엄청 싸졌거든요. 맞아요. 아니 스마트폰은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점점 비싸지는 거죠. 더 고급화된 사양이 나오면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
말씀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60.7%가 경제적으로 자신이 지금 내고 있는 통신요금이나 그 단말기 가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0.7%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네네. 비싸요. 그리고 요즘에 통신사 비용으로 뭐 장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네네네. 쇼핑도 네.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저는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안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이 비싸다라는 인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현재 LTE 그 서비스 수준에서 그렇게 네. 느낀다는 거죠. 네. 네네네.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각자 한 달에 내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다 기입을 하게 해가지고 1,000명에 네. 대한 조사를 했는데 월 평균 납부하고 있는 통신요금 그러니까 순수하게 통신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 경우가 지금 39,000원 정도 평균. 네. 평균 나왔고요. 단말기 할부금은 한 2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봐요. 네네. 이게 예. 거의 6만 원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통신요금이 39,517원이니까 거의 한 4만 원 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단말기를 포함해가지고 통신요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 순수하게 통신요금만 따로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37,594원이었고요. 단말기 값은 추가로 내고 있지 않고 그건 이미 끝났고 통신 요금만 내고 있는 경우가 한 4816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말기랑 같이 내고 있는 경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약간 가격 비용 부담이 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단말기 할부금을 자기가 통신비 매월 낼 때 같이 내고 있는 경우가 40.3%였는데요. 한 2만 17원 뭐 이런 정도로 평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매월 실제로 요금을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냐라고 네.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 지난해 5월에 이제 통계청이 우리나라 이제 통신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걸 매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1인 가구 이상의 가구 통신비를 전체를 이제 네. 조사해서 평균을 낸 건데요. 월 평균 가구당입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거는 개인이었는데 13만 7,800원. 네네. 가구당. 네. 그다음에 이게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5.4% 정도였어요. 5.4%. 어느 네네. 정도여야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점점 이제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통신이 없이는 못 회사 살죠. 생활도 못하고 못하죠. 사생활도 방송도 못하고 못해요. 거의 완전히 네. 필수 서비스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사실 훨씬 더 보편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전체 가계 지출에서 여전히 5, 6% 이상 차지하고 있고 사실 이 경우는 이제 1인 가구를 포함해가지고 계산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한 4인 가구 정도 계산해 보면 지금 한 3, 40만 원대를 그렇죠. 한 가구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사실 이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더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낮춰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네네. 생생경제 통해서도 여러 번 주장했는데 네.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추진하기도 하지 않았어요?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계속 추진해 가고 있는데 그럼 효과가 별로 없었나요?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 요금이 인하된 것처럼 느끼느냐라고 하니까 조금 인하된 것 같다라고 느낀 경우가 29.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대다수가 통신요금 인하됐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체감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그 핵심적인 인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예를 들면 기본료를 폐지한다든가 네. 보편요금제라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한 데이터를 보장할 수 있는 요금제 형태를 도입하는 것 이런 핵심적인 요금 인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하나도 도입이 안 됐고 약간 뭐랄까 취약계층을 위한 일부 서비스라든가 뭐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라든가 뭐 가족들하고 결합했을 때 좀 할인을 해준다든가 네. 로밍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조금 깎아준다든가 특별한 변죽을 계층이나. 주로 울리는 그런 요금 인하만 주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저것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체감하지 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대부분 통신비
이게 낼 때 네. 단말기 가격을 나눠서 내지 않습니까? 뭐 2년 약정, 3년 약정해서 나눠서 내는데 그렇게 나눠서 내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비용이 커지니까 실제로는 통신 요금은 약간 인하했는데 단말기 가격은 왕창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돈은 줄지 비슷하고. 않는. 네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보편 요금제 그다음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또는 분리공시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말기 가격하고 통신 요금을 완전히 분리해서 네. 지금은 이제 그게 막 혼재돼서 가격이 청구되는데 그걸 분리해서 공시하고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단말기 자체의 유통도 단말기가 독립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완전 자급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제도들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이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 단말기 완전 자급제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이동통신 대리점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네.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마트 같은 데서 네. 또는 뭐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을 그냥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서 사실은 지금 기술적 수준으로 보면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자기가 개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 없냐면 판매점이 필요 없죠. 판매점 서비스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판매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국에 한 6만 개 있는데. 그것도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통망이나 이런 게 얽혀 있어서 이제 소비자 이익만 얘기하기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냐. 이 논의가 이제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현재 어쨌든 소비자들은 내가 단말기 값으로 정확히 얼마를 내고 있는지 통신 요금으로는 정확히 얼마를 내고 있는지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좀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잘 모르겠으면 자기 요금을 문의해서 예를 들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여러 패턴에 따라서 요금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너무 높은 요금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해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대리점 얘기하셨는데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초기에 그 대리점들 돈 진짜 많이 벌었다고. 많이 벌었죠. 예.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는 일체 살 수도 없고 개통할 수도 없으니까. 맞아요. 독점 시장처럼 비슷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추진했지만 효과를 못 봤던 이유 두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요소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말기 값이 올라져서 마찬가지가 돼버렸다. 아니면 더 높아지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5G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5G가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서 막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막 전혀 신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막 이상한 안경 같은 거 쓰고 완전히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굉장히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통신과 관련돼서 5G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 첫 번째 단말기를 바꿔야 됩니다. 단말기를 바꿔야 돼요? 지금 LTE 단말기 가지고는 5G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서 단말기 새로 사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왜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요. 어떤 설문조사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쓰는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5G 쓰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말기 값만 해도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단말기 가격이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수준이 막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단말기요? 그 스마트폰이 5G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지금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노트북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0이요. 네. 그래서 뭐 150, 200, 250 그래서 지금 100만 원 시대를 훨씬 넘어선 비싼 단말기 일단 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금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소비자 단체 이런 데서는 반발을 막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면 지금의 통신 요금에서 30%에서 40% 더 비싼 30%에서 40%요? 네. 그래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요금을 더 지불해야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 굉장히 환상적이고 속도도 빠르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지금도 부담되는 통신 요금을 그 서비스를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현재 LTE 요금제에 대비해서 5G 시대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요금이면 적정하겠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약 61.5%에서 현재와 같거나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했으면 그렇죠. 그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돌아가야죠.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정작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요금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말기 가격 비싸지고 요금제 올라가면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리고 그걸 과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 근데 실제로 5G 서비스 시작되면은 이용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에서 할래요? 이렇게 응답을 해요. 우리나라 네. 소비자들이 굉장히 뭐랄까 얼리 어댑터들이거든요. 맞아요. 새로운 서비스 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걸 쓰기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할 의사들이 있는 분들이 많죠. 많습니다. 근데 많은 것뿐만 아니라 또 한 측면을 보면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될지에 대한 예측을 못하고 그렇네요. 그냥 좋은 거 있으니까 우리 쓰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비율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꿈꾸는 5G 서비스와 그 가격과 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가격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가격이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수준의 가격이면 5G 서비스 쓰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많은 조사에서 5G 그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은 당장에 막 붐처럼 시장이 열릴 것처럼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 가격, 요금제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네요. 드러났을 때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월 평균 어느 정도 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내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낮아요. 지금 이제 아까 평균 한 39,517원 정도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5G일 경우에는 한 37,000원 정도로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냥 막연히 환상적인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할 게 아니라 네. 단말기 새로 사야 되고 굉장히 고가의 단말기고 요금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놓고 이 서비스를 상용했을 때 과연 소비자 편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이 세계 최초의 뭐 상용화라고 하는 게 의미가 생기는 있죠. 거죠. 네. 그러면 큰 차이도 없는데 내가 뭐 요금 더 비싼 거 뭐하러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G 서비스가 되면 일단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한 미디어라든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층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도 충분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게임을 많이 한다든가 영상 소비가 많다든가 네. 그런 일부 계층에서는 그 서비스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제 시장을 앞두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환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갈 게 아니라 이런 소비자 편익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런 정도의 비용 부담에 있어서 동의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제 슬슬 그 논의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한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 쪽에서는 지금 요금에서 절대 올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업체에서는 그 상태로는 서비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말 당연히 불가능해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망 투자도 했고 기간 투자도 했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여러 투자도 했으니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조율 과정들이 또 한참 걸리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기업이 투자한 것도 맞고 네. 망을 까는데 노력한 것도 맞는데 네. 그래서 정부가 지정을 해갖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나 통신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이 국민들이 이익을 갈 수 있도록 뭔가 혜택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가 더 좋아지면은 요금이 더 저렴해지고 더 네.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그럼요. 늘어나야 되는 거지. 굉장히 고가의 비용 부담을 해가지고 그 특정한 몇몇을 위해서 이 어떤 망 정책 전체가 변화한다든지 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뭐 세계 최초로 굉장히 강조하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은 또 하나 이제 소비자 걱정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제공하던 서비스들이 나빠지거나 못 줄어들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뭐 2G 없어지고 3G 없어지고 이런 것처럼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드는 거죠. 새로 만든 고가의 서비스로 선택할 수밖에
맞게 시장을 점점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그 소비자들이 과연 얼마나 원했느냐, 얼마나 필요로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인 거고 그랬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환상적인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러게요. 네네. 이 스마트폰 이용이라는 게 사실 정보의 접근권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 정보라는 게 힘인데 네. 돈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소외가 될 수 있고 굉장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렇습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는 현대의 여러 가지 그 첨단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기 때문에 그럼요. 비용적으로도 훨씬 절감하고 네. 예를 들면 아주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은행 업무를 그냥 자기가 인터넷에서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따로 안 내도 되는데 창구에 가서 직접 하는 어르신들은 수수료를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게 동사무소 서비스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 초본을 자기가 인터넷에서 그냥 해가지고 띄면은 돈이 안 들어가거든, 무료거든요. 네. 근데 동사무소 가서 띄면은 뭐 500원, 600원씩 돈을 내야 돼요. 그 등본 띄고 초본 뜰 때. 그런 식으로 소외 계층이나 정보 비대칭성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또 피해도 더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장을 준비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도가 이동통신 업체가 요금제를 기획을 해서 정부에 내면 네. 정부가 그걸 검토해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렇게 우리가 요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요금제가 구체적으로 기획이 돼서 나올 텐데 그 전에 이런 논의들이 좀 충분히 돼서 네. 예, 너무 과도한 비용 인상 그리고 이제 그거를 촉발시키는 방식으로 요금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기술 위에 사람 없습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